애들 유학 보내라더니 남편은 상간녀와 혼외자 키우고 있었다.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 2013년 가을, 강민서는 현관문을 열며 들뜬 목소리로 남편 이주호를 불렀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15년을 근무한 끝에 드디어 차장 승진이 확정된 것이다. 정말 축하해, 민서야. 주호가 거실에서 일어나 아내를 껴안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우리 생활도 좀 나아지겠네. 준영이랑 준석이. 학원비 걱정도 덜고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15살, 12살 두 아들은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다. 특히 큰아들 준영이는 영어에 재능이 있어서 국제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나저나 여보, 요즘 헬스장 사업은 어때? 주호는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3년 전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처음엔 잘 되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 회원수가 정체되어 있었다. 그게 말이야. 주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대형 헬스장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경쟁이 정말 힘들어 회원들도 최신 기구 있는 곳으로 자꾸 옮겨가고. 그럼 어떡해? 대출금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즘 계속 생각해 본 게 있어. 민서야, 우리 준영이 영어 잘하잖아. 그리고 준석이도 똑똑하고 이 아이들 미국 유학 보내는 거 어때? 유학?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서가 놀라 물었다. 요즘 조기 유학이 대세잖아. 우리 준영이 정도 실력이면 미국 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야. 그리고 준석이도 형 따라가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하지만 유학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그리고 나는 회사도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야. 주호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관리해주면 어떨까?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민서야, 지금 우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야 해. 한국에서 대학 가봤자 취업도 안 되잖아. 차라리 미국 가서 좋은 대학 나오면 미래가 훨씬 밝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난 반대야. 지금 막 승진도 했는데 왜 내가 경력을 포기해야 해? 그리고 우리 부부가 떨어져 산다는 게 말이 돼? 그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월급쟁이로? 주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헬스장 하나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든 거 당신도 알잖아. 이번 기회에 내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 그런데 그러려면 목돈이 필요해. 사업 확장? 무슨 돈으로? 우리 아파트 팔고 당신 퇴직금까지 합치면 충분해. 민서는 황당했다. 미쳤어? 아파트를 팔아? 우리가 10년 넘게 살던 집을? 민서야, 지금 강남 쪽에 프리미엄 헬스장 오픈하면 대박이야. 내가 시장 조사 다 해봤어. 회원 한 명당 월 30만 원씩만 받아도 회원 300명이면 월 9천만 원이야. 그게 그렇게 쉬워? 회원 300명 모으는 게. 그래서 차별화가 필요한 거지. 최신 수입 기구들 들여놓고 퍼스널 트레이닝 전문으로 하고. 내가 동업자도 알아봤어. 동업자? 응. 내 헬스장 회원 중에 한인자라고 있어. 운동 정말 잘하고 자격증도 많아. 그 사람이랑 같이 하면 여성 회원들도 많이 올 거야. 민서는 뭔가 찜찜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무튼 난 반대야. 안정적으로 살던 우리 생활을 왜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어? 당신 이기적이네. 주호가 차갑게 말했다. 아이들 미래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커리어만 생각하네. 그게 엄마야? 뭐, 내가 이기적이라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1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병원비까지 대왔는데 내가 이기적이야?
그럼 이제 역할을 바꾸자는 거지 당신이. 아이들 교육 전담하고 나는 사업으로 큰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고 헬스장이 그렇게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어딨어? 보장? 세상에 보장되는 게 어딨어? 도전해 봐야지. 그날 밤 부부는 심하게 다퉜다. 준영이와 준석이는 방문 틈으로 부모의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해했다. 며칠 후 주호는 자료를 한 뭉치 들고 집에 왔다. 민서야, 이것 좀 봐. 그는 미국 학교들의 브로셔와 유학 정보 자료들을 식탁 위에 펼쳤다. 캘리포니아에 한인타운이 있는 지역이 좋을 것 같아. 거기는 한국 사람들 많아서 당신도 적응하기 쉽고 아이들 학교도 수준 높고. 아직도 그 얘기하는 거야? 민서야, 제발 좀 생각해줘. 나도 가족 위해서 하는 말이야. 주호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다. 당신 정말 헬스장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해? 물론이지.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지금 작은 헬스장으로는 한계가 있어. 규모를 키워야 해. 그럼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 기존 대출도 많고 사업자 대출은 이자도 너무 높아. 차라리 우리 자산을 정리하는 게 나아. 민서는 며칠을 고민했다. 아이들의 교육, 남편의 사업, 자신의 커리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미국 가고 싶어. 응? 갑자기 왜? 학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영어 실력이면 미국 가서 공부하면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대. 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저기 유학 간 애들 많아. 민서는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준영아, 그런데 미국 가면 아빠는 한국에 있어야 해. 그래도 괜찮겠어? 아빠는 나중에 오시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방학 때 한국 오면 되고. 그날 밤 민서는 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영이가 미국 가고 싶대. 그래. 역시 우리 아들 똑똑하네. 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민서야, 아이들도 원하잖아. 우리 한번 해보자. 내가 절대 후회하게 안 할게. 정말 생활비는 제때 보낼 수 있어?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당연하지. 내가 헬스장 대박 내서 당신들 풍족하게 살게 해줄게. 아니, 1년만 자리 잡으면 내가 미국으로 갈게. 그래서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살자. 주호는 민서를 꼭 안았다. 고생 좀 시키게 돼서 미안해하지만 다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한 거야. 조금만 참아줘. 민서는 결국 남편의 말에 설득당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살던 아파트를 팔아 5억 원을 마련했다. 이 돈으로 강남에 200평짜리 헬스장 임대하고 최신 기구들 들여놓을 거야. 그리고 당신 퇴직금은 인테리어하고 초기 운영비로 쓰고. 주호는 계획을 설명하며 신이 났다. 인자 씨도 3천만 원 투자하기로 했어. 그 사람 운동 실력이 정말 좋거든. 여자 트레이너가 있으면 여성 회원들이 편하게 올 수 있잖아. 한인자 씨 내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 왜? 의심하는 거야? 주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동업자면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아?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시켜 줄게. 지금은 오픈 준비하느라 둘 다 너무 바빠. 2014년 2월 민서는 두 아들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까지 배웅 나온 주호는 연신 손을 흔들었다. 얘들아, 아빠 금방 갈게.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보고 싶을 거야. 준석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울지 마. 사내 녀석이.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꼭 갈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민서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도착한 민서는 한인 부동산을 통해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월세 $2,000 하나로.
약 240만 원이었다. 첫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아이들 학교 등록하고 생활물품 사고 영어로 각종 서류 처리하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었다. 엄마 학교 진짜 좋아. 운동장도 넓고 도서관도 크고. 준영이가 신나서 말했다. 나도. 선생님이 엄청 친절해. 준석이도 미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첫 달 말 민서는 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애들 학비랑 생활비 좀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계속 퇴직금에서 쓰고 있어. 아, 그래, 미안해. 지금 헬스장 오픈하느라 돈이 엄청 들어가서 다음 달에는 꼭 보낼게. 다음 달.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생활비는 보낸다고 알아. 알아. 조금만 기다려줘. 회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보내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주호에게서 돈이 오지 않았다. 민서는 결국 한국에 있는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 아빠, 미안해요. 조금만 빌려주세요. 주호가 사업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게요. 민서야, 너희 사업 어떻게 돌아가는 거니? 주호가 계속 돈을 안 보낸다며? 아빠, 초반이라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민서는 친정에서 3천만 원을 빌렸다. 그 돈으로 석 달을 버텼다. 그리고 어느 날 주호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을 때였다. 여보, 나 지금 헬스장이야. 회원이 200명 넘었어. 주호의 얼굴 뒤로 넓은 헬스장이 보였다. 최신 기구들이 즐비했고 회원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다. 정말 대박이네. 그치? 조금만 더 있으면 본격적으로 돈 벌 거야. 그때 생활비 몰아서 보낼게. 그럼 이번 달엔? 미안, 아직은 적자야. 기구 대금도 다 갚아야 하고 조금만 더 참아줘. 민서는 실망했지만 참았다. 시간이 흘러 2015년이 되었다. 민서는 한인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6시간, 시급 12달러였다. 엄마,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여. 퇴근 후 지친 얼굴로 돌아온 엄마를 보며 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엄마는 너희들만 건강하고 공부 잘하면 돼. 하지만 민서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고 허리는 계속 아팠다. 주호는 여전히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 가끔 10만 원, 20만 원 이체하는 게 전부였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일하면서 애들 케어하는 게 쉽지 않아. 미안해. 민서야, 나도 정말 힘들어. 헬스장이 생각보다 경쟁이 심해서. 그럼 사업을 정리하고 당신이 이리로 와 같이 살자. 안 돼.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돼. 2016년 민서는 식당 매니저로 승진했다. 월급이 3,000달러로 올랐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했다. 그해 여름 민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2년 만에 귀국이었다. 여보, 우리 집은 어디야? 가서 쉬고 싶어. 아, 그게 나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 고시원? 왜? 헬스장이 강남에 있잖아. 매일 출퇴근하려면 가까운 데 살아야 해서. 그리고 돈도 아끼려고. 그럼 고시원이라도 보여줘. 거기는 좁고 지저분해서 차라리 호텔 잡아줄게. 편하게 쉬어. 민서는 이상했지만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내일 헬스장은 구경 가도 돼? 아, 헬스장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야. 다음에 보여줄게. 그렇게 2주의 휴가가 끝나고 민서와 아이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2017년 설날 민서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 이번에는 꼭 주호와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었다. 여보, 우리 시댁 가자. 어머님이 손주들 보고 싶어 하셔. 민서야, 미안한데 나 독감 걸렸어. 뭐? 독감? 응,
고열에 몸살까지 너희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이번엔 만나지 말자 그럼. 내가 약이라도 사다 줄 게 어디 있어? 아니, 괜찮아. 나 병원 다녀왔어. 며칠 푹 쉬면 나을 거야. 민서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과 시댁을 찾아갔다. 어머님, 주호가 독감 걸려서 못 왔어요. 그래. 우리 주호가 어제 전화했을 때는 멀쩡하던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제요? 응. 어제 저녁에 전화해서 명절 잘 보내라고 했는데 목소리 멀쩡하고 기운도 넘치던데?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다. 명절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민서는 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우리 진짜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공항. 나와줘 민서야. 나 아직도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하지 마.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통화했을 때 멀쩡했다던데. 그게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린 거야. 사실은 진짜 아파. 나 지금 공항 가는 길이야. 30분 안에 안 나오면 나 혼자 헬스장 찾아갈 거야. 알았어, 나갈게. 공항에서 만난 주호는 확실히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민서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올게. 이제 준영이도 고등학생인데 대학 준비는 미국에서 하더라도 가족이 떨어져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민서야. 조금만 더 참아. 헬스장이 이제 정말 잘 되고 있어. 당신 그 말 몇 년째 하는 거야? 생활비 한 푼도 안 보내면서 무슨 내가 미안해.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정말 다 물거품이야. 1년만, 딱 1년만 더 참아줘. 민서는 결국 혼자 미국으로 돌아갔다. 비행기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2018년, 2019년, 2020년이 지나갔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민서는 식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실직했다. 다행히 실업 수당으로 생활을 유지했다. 준영이는 UC 버클리에 합격했다. 준석이도 성적이 우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전망이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민서는 아들을 꼭 안았다. 11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남편 주호는 여전히 연락이 뜸했다. 가끔 문자로 바빠서 전화 못해. 미안이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내왔다. 2021년 민서는 작은 한인마트에 취직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일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2024년 마침내 준영이가 버클리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 취직했다. 준석이도 USC에 재학 중이었다. 엄마, 이제 내가 돈 벌 테니까 엄마는 그만 일해도 돼.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해. 민서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11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엄마, 우리 한국 들어가자. 이제 아빠도 만나고 가족이 다시 모여 살아야지. 그래. 엄마도 그러고 싶어. 민서는 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이제 한국 들어갈게. 준영이 취직했고 준석이도 내년이면 졸업이야. 우리 이제 다시 같이 살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민서야. 주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왔다. 우리 이혼하자 뭐. 민서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1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미안해하지만 우리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지금 정신 차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고? 아이들은 다 컸잖아. 준영이는 벌써 취직했고 준석이도 곧 대학 졸업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가 부부인데. 민서야, 제발 이해해줘. 나도 많이 고민했어. 민서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2024년 봄 민서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미국에 남겨두고 혼자 왔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절대 이혼할 수 없어. 민서는 주호를 만나자마자 말했다. 민서야,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 주호는 냉정했다.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왜? 이유를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11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보내놓고 이제 와서 맞지 않는다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준 건 인정해. 그래서 재산 분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재산 분할? 무슨 재산이 있다고? 헬스장 지금 시세로 5억 정도 돼. 민서는 놀랐다. 5억이라니. 그럼 절반인 2억 5천은 내 거네. 그건 좀 어려워. 헬스장 팔면 내가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위자료로 5천만 원 줄게. 그리고 준석이 대학 학비는 내가 계속 부담할게. 5천만 원? 내가 11년 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고 내 커리어 포기하고 당신 사업 자금까지 댔는데 겨우 5천만 원? 민서야, 헬스장도 대출금이 많이 남았어.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어. 민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너무 지쳐 있었다. 11년간의 외로움과 고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알았어. 그럼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게. 그건 안 돼. 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 스스로 선택할 나이잖아. 준영이는 이미 취직했고 준석이도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고. 그럼 아이들이 한국 올 때 누구랑 살지 정하겠다는 거야? 그래, 아이들 의견을 존중하자. 민서는 주호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11년 전 자신에게 유학을 권유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다. 좋아.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이혼 절차 밟자. 꼭 그래야 해. 우리 협의 이혼하면 빠르고 간단한데 당신을 못 믿겠어. 변호사 통해서 할 거야.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도 돈이 필요했다. 민서는 친정에서 또 돈을 빌렸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민서는 주호의 재산 상태를 조회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의뢰인님, 남편분 명의의 헬스장은 공동대표로 되어 있네요. 공동대표요? 네, 한인자 씨라는 분과 공동대표입니다. 민서는 11년 전 주호가 언급했던 그 이름을 기억해냈다. 동업자, 그 사람. 네, 더 알 수 있을까요? 재산 조회상으로는 특이하네요. 헬스장 근처에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주소가 남편분 주민등록 주소와 같네요. 같다고요?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혹시 같은 건물에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남편이 고시원에 산다고 했어요. 고시원이요? 하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이 주소로 되어 있는데요. 민서는 즉시 그 주소를 검색했다. 강남의 한 빌라였다. 결코 고시원이 아니었다. 변호사님, 제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의뢰인님,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 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의뢰인님, 그 집에 남편분이 한인자 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흐렸다. 그리고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여자아이로 보이는데 나이가 한 8, 9살 정도 되어 보입니다. 민서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민서는 직접 그 빌라를 찾아갔다. 저녁 6시쯤 헬스장 영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택배요. 문이 열렸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몸매가 탄탄하고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었다. 택배는 어디? 여자가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민서가 안으로 들어갔다. 당신이 한인자시죠?
누구세요? 인자가 당황하며 물러섰다. 나는 이주호의 아내 강민서입니다. 거실 안쪽에서 여자아이가 나왔다. 엄마, 누구야? 민서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주호의 눈매, 주호의 코, 주호이. 인매 모든 게 주호를 닮아 있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인자가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주호가 들어왔다. 인자야, 오늘 저녁은. 주호는 거실에 서 있는 민서를 보고 얼어붙었다. 민서야, 여긴 어떻게, 나도 궁금해. 여기가 어떻게 된 곳이냐고 민서가 차갑게 물었다. 이 여자는 누구고 저 아이는 누구예요? 그게. 주호가 말을 흐렸다. 아이 엄마. 민서가 인자를 향해 외쳤다. 당신 양심이 있어요? 남이 남편하고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낳고 당신도 여자면서. 죄송합니다. 인자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민서는 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이게 다 계획이었지? 나를 유학 보낸 것부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저 아이 몇 살이에요? 9살, 9살. 내가 미국 간 지 11년인데, 그럼 내가 떠난 지 2년 만에 이 여자랑 애를 만들었다는 거네.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니 어쩌면 내가 떠나기 전부터 이 여자랑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 민서야, 진정의 애가 보잖아. 내 애들은 생각 안 하고 남이 애를 만들었으면서. 민서는 주호의 멱살을 잡았다. 11년 동안 나 혼자 고생하면서 애들 키울 때 당신은 여기서 이 여자랑 신혼생활 했던 거네. 생활비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미안해,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로 끝나? 당신 나한테 사기친 거야. 결혼 사기.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11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준영이랑 준석이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내가 뭐라고. 인자의 딸이 무서워하며 엄마 뒤에 숨었다. 며칠 후 민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에서 이 사실들을 다 밝혀야 해요. 물론입니다. 배우자의 분류는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불륜의 경우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헬스장이 5억이라고 했는데 절반인 2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이 공동 명의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인자 씨와 공동대표로 되어 있어서요. 하지만 초기 자금은 제 퇴직금과 우리 집 한 돈으로 만든 거예요.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합니다. 혹시 당시 계약서나 이체 기록이 있으신가요? 민서는 11년 전의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퇴직금 수령 증명서, 주호에게 이체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이것들이 증거가 될까요? 충분합니다. 이걸로 원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의뢰인님, 남편분이 한인자 씨 명의로 된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한 채 더요? 네,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가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럼 총 재산이 9억이 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수익도 상당합니다. 월 매출이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서는 어이가 없었다. 11년 동안 생활비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알고 보니 재산을 이렇게 많이 모았다니. 변호사님, 저희 사람한테 절대 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동시에 민서는 한인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도 제기했다. 첫 재판날 주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재판장님, 원고와 피고는 11년간 별거 상태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호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재판장님. 민서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원고를 속여서 해외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혼외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간통 행위입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류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민서는 11년간의 송금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2014년에 주호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민서야, 조금만 참아. 헬스장 대박 나면 1년 안에 내가 미국 갈게. 그때까지 아이들 잘 부탁해. 재판장님, 이 이메일을 보시면 피고가 원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갈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마치 곧 갈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민서의 변호사가 강조했다. 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당시에는 정말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럼 언제부터 한인자 씨와 관계를 맺었습니까? 2015년입니다. 원고가 미국에 간 지 1년 후네요. 네, 그럼 그때부터 원고를 속인 겁니까? 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한인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이주호 씨와 언제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까? 2015년 여름입니다. 그때 이주호 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면서도 관계를 맺은 겁니까? 주호 씨가 이미 아내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곧 이혼할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았죠? 내 아이는 언제 낳았습니까? 2016년 3월입니다. 그럼 교제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임신한 겁니까? 6개월입니다. 민서는 증인석에 선 인자를 노려봤다. 인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증인, 이주호 씨의 아내가 미국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서도 그 사람의 남편과 관계를 지속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했습니다. 사랑이면 다 정당화됩니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를 빼앗아도. 인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민서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헬스장의 실제 수익은 월 1억 원이 넘었다. 주호와 인자는 각각 월 2천만 원씩 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용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펜션도 하나 소유하고 있었다. 모두 인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와의 공동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서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재산들은 한인자 씨의 개인 재산입니다. 주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럼 한인자 씨가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명하시죠. 결국 인자는 그 재산들이 주호의 돈으로 산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서는 미국에 있는 두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아빠가? 준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응, 아빠가 우리를 다 속인 거야. 그럼 아빠가 생활비 안 보낸 것도 거짓말이었어? 응, 아빠는 돈이 많았어. 그런데 다른 여자랑 다른 아이를 위해 쓴 거지. 준석이가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개자식.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준석아, 말 조심해. 조심은 무슨.
엄마가 1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마트에서 물건 나르고 나 다 봤어. 엄마 손에 화상 자국, 허리 아파서 파스 붙이고 자는 거. 또 준영이도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국 가고 싶다고 해서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엄마 나 한국 갈게. 아빠 직접 만나서 따져야겠어. 안 돼. 준영아 너는 회사 다녀야지. 회사 그만둘래. 엄마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어. 결국 준영이와 준석이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공항에 도착한 두 아들은 곧바로 헬스장으로 향했다. 아빠. 준영이가 헬스장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헬스장에는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었고 주호는 한 여성 회원을 지도하고 있었다. 준영아, 너희 왜 왜긴 왜야? 설명 좀 들으러 왔지. 준석이가 소리쳤다. 회원들이 놀라 쳐다봤다. 조용히 좀 해라. 여기 사람들 많아. 사람들 많으면 어때? 아빠가 한 짓 다들 알아야지. 준영이가 회원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지만 실은 아내랑 아이들 버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난 인간이에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주호가 당황하며 아들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밖에서 세 부자는 마주섰다. 아빠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를 미국 보낸 거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 준석이가 소리쳤다. 9살짜리 딸이 있다며? 우리가 미국 간 지 2년 만에 다른 여자 임신시켰잖아. 그게 계획이 아니면 뭐야? 그건 실수였어. 실수? 실수로 9년 동안 비밀로 산 거야? 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 나 아빠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준영이가 돌아서며 말했다.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엄마 고생시키고 아빠는 이제 우리 아빠 아니야. 준영아. 주호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준영이는 뿌리쳤다. 손 대지 마. 더럽게. 두 아들은 그렇게 떠났다. 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민서의 변호사는 주호의 재산을 더 깊이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의뢰인님, 2018년에 이주호 씨가 한인자 씨에게 3억 원을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3억 원이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용인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 3억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2018년은 의뢰인께서 미국에 계실 때죠? 그때 혹시 남편에게 돈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민서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때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돈이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 정도. 그 돈을 남편에게 보냈나요? 네, 남편이 헬스장 확장한다고 해서 아버지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보냈어요. 그럼 그 1억 5천만 원이 3억이 된 거네요? 어떻게요? 헬스장 수익으로 불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한인자 씨에게 증여한 거죠. 민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아버지의 유산마저 다른 여자를 위해 쓴 것이다. 변호사님, 이것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니까요. 그런데 조사하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의뢰인님, 헬스장이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네. 강남 본점 외에 분당의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0년에 오픈했는데 이것도 한인자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략 계산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민서는 어이가 없었다. 15억 그 많은 돈을 모으면서 자신에게는 생활비 한 푼 안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주호 씨가 2022년에 한인자 씨와 사실혼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혼 신고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실로는 혼인신고와는 별개니까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주문입니다. 주문이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드뭅니다. 하지만 위자료 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민서는 주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다. 모든 재산을 인자 명의로 만들고 사실혼 신고까지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님께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뭔데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입증되면 한인자 씨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주호 씨는 원고와 한인자 씨 양쪽의 재산을 나눠줘야 합니다.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도 당하는 거네요. 네, 아마 이주호 씨는 그걸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주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의 변호사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를 11년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악의적 기만 행위입니다. 민서의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했다. 따라서 원고는 재산분할로 7억 5천만 원, 위자료로 1억 5천만 원, 총 9억 원을 청구합니다. 재판장님, 그건 과도한 청구입니다. 주호의 변호사가 반발했다. 피고의 재산이 15억인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오히려 적은 것 아닙니까? 재판부는 몇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로 6억 원, 위자료로 1억 원, 총 7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11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주호는 그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재산이 다 인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그럼 인자 씨한테 돌려받으세요. 그게 쉽지 않아. 인자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서 그건 당신들끼리 해결하세요. 나는 판결문대로 받을 거예요. 민서는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헬스장 본점과 지점, 그리고 용인 아파트와 제주 펜션에 압류가 들어갔다. 주호는 당황했다. 민서야, 제발 좀 기다려줘. 내가 돈 마련할 테니까. 안 돼요. 당신 또 거짓말할 거잖아요. 정말이야. 한 달만 시간을 줘. 싫어요. 지금 당장 내세요. 결국 헬스장 본점이 경매로 넘어갔다. 5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주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내 인생이 다 끝났어. 그는 인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인자도 차갑게 돌아섰다. 당신 때문에 내가 상간자로 소송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사실혼 신고했으니까 나도 재산분할 청구할 거예요. 뭐, 너마저 나를 배신해? 배신? 먼저 배신한 건 당신이잖아요. 아내한테도 나한테도 인자도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주호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헬스장 운영에 기여했으니 3억 원을 청구합니다. 주호는 절망했다. 민서에게 7억, 인자에게 3억 총 10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는 술에 빠졌다. 헬스장 지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회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한편 준영이와 준석이는 엄마 민서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엄마, 우리 이제 엄마를 지킬게. 준영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아들들아. 민서는 판결로 받은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아이들 미래를 위해 저축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쉬어. 아니야. 엄마는 아직 젊어. 일할 수 있어. 민서는 작은 카페를 차렸다. 11년간 미국에서 배운 영어 실력을 살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위치를 잡았다. 카페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준영이와 준석이도 주말마다
엄마를 도왔다. 엄마 손님. 많이 오네. 그러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어느 날 주호가 카페로 찾아왔다. 민서야 그는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민서는 냉담하게 물었다.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도와달라고요? 헬스장 다 잃어버렸어. 지점도 망했고 인자도 날 떠났어. 딸도 인자가 데리고 가버렸고 그래서요? 나갈 곳이 없어. 제발 좀 안 돼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절대 도와줄 수 없어요. 민서야,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그 부부를 배신한 게 당신이에요, 바로. 그때 준영이가 카페로 들어왔다. 아빠. 준영아 주호가 반가워하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나 좀 도와줄 수 없니? 아빠가 지금 정말 힘들어서 준영이는 아버지를 차갑게 쳐다봤다. 아빠, 우리한테 도움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해?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엄마가 1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안 돼, 나 아빠. 도울 생각 없어. 준영이가 카페 밖을 가리켰다. 나가줘.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주호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다. 괜찮아, 엄마.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주호이. 몰락은 계속되었다. 헬스장 지점마저 경매로 넘어가자 그는 완전히 파산했다. 인자는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주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졌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주호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일용직일을 했다. 한때 월 수천만 원을 벌던 그가 이제는 하루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민서의 카페 앞을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민서가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주호는 뒤돌아섰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민서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어? 글쎄, 아이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 아이들만 보면 힘이 났어. 근데 주호는 어떻게 됐대? 몰라. 관심 없어. 민서는 정말로 관심이 없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미래만 생각하고 싶었다. 한편 주호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일용직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자 결국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쉼터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만약 그때 민서와 함께 미국에 갔더라면? 만약 인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정직하게 살았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민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미안해. 민서야.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느 날 준영이 찾아왔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정말? 누구야?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엄마가 만나봐야겠네. 며칠 후 준영이는 예비 신부를 데리고 왔다. 어머님, 저 준영이가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우리 준영이 잘 부탁해요. 결혼식 날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11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 하객이 다가왔다. 혹시 강민서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 주호 친구 김철수입니다. 혹시 주호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그게 주호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민서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래요?
네, 강경화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민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허무했다. 10년이 흘렀다. 민서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다. 카페 사업은 막내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민서는 편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준영이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준석이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할머니, 우리 오늘 뭐해요? 손주들이 민서에게 물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까? 네. 민서는 손주들과 함께 요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준영이가 민서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 생각 안 나? 가끔은 나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정말이요? 만약 그때 아빠랑 계속 살았으면 나는 불행했을 거야. 차라리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내 힘으로 일어선 게 나았어. 엄마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나는 행복해 진짜로.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11년 전 두 아들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탔던 그 나라. 꿈이었다. 꿈속에서 어린 준영이와 준석이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다. 엄마, 구름 위로 날아가. 우와, 진짜 높이 올라가. 민서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는 할 수 있어. 민서는 이제 70대가 되었다. 건강도 좋고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준영이가 민서에게 제안했다. 엄마, 우리 가족 여행 갈까요? 미국으로. 미국? 왜? 엄마가 11년 동안 살았던 곳 다시 가보는 거 어때요? 추억도 되살리고 좋아가자. 가족들은 캘리포니아 어바인으로 날아갔다. 민서가 살았던 아파트, 일했던 식당과 마트,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 모든 곳을 둘러봤다. 엄마, 여기서 정말 11년을 사셨어요? 손주들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응.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서는 옛날 일했던 식당 앞에 섰다. 여기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 아빠랑 삼촌 얼굴 보면 힘이 났어. 준영이와 준석이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긴. 엄마는 당연한 일한 거야. 마지막 날 민서는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엄마 행복해요? 준석이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민서는 진심이었다. 카페 사업은 손주들이 물려받아 5개 지점으로 확장되었다. 손주들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고 단골 손님들이 따뜻하게 인사했다. 나는 정말 이겼구나. 인생에서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11년간의 고난, 배신, 외로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했다. 민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주호 씨, 당신은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서 모든 걸 얻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커피 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가볍게 들었다. 건배. 내 인생에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민서. 그녀는 남편의 배신과 11년간의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이국 땅에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반면 이주호는 욕심과 거짓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들도 재산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민서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